자, 울산시대 저희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 역사에 정말 큰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신 최불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뭐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배우 역사에 큰 기둥이신데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만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아니 남희석 씨 울산 시대를 만들고 있는데 예. 저 주조에 녹화 뜨는 걸 잠깐 잘못 들어갔지. 그럼 일로 와야 되는 걸. 예. 그러더니 그 상당한 그 방송의 시스템이 예. 남희석 씨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주고 있는데,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느꼈어. 저는 지금 최불암 선생님 오신다고 지금 우리 울산시대 분들 긴장을 한 몇 주 전부터 했어요. 다들. 에이, 긴장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선생님 원래 더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긴장하지 우리 말라고. 할아버지고 안방에 손님만이 가족이고 그죠. 뭐 안방의 아버지고 다 이런데 편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저도 좀 선생님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아니 근데 울산에 맨 처음 오신 게 언제쯤이신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정주영 회장님의 이 울산 역사가 있고, 내가 아마도 40대 초반일 거예요. 그때 여기 온 것이 야망의 25시. 그걸 찍는데 예고편에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네. 잠깐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갑시다 그러면. 정종 회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예고지 예고. 예. 이런 분의 얘기를 내가 맡았으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역할을. 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관찰 겸 인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나 선생님 기억났어요. 맞지? 맞아요. 정종 회장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 말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는 이게 약간 내가 공부한 것이 한국인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고, 네네. 어떤 사람이 한국인인가. 네. 그 나는 뭐 이 큰 이 기업의 총수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예.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유난히 크시고 그랬더니 거기다 또 장갑을 상당히 큰 장갑을 끼시다 이렇게. 그리고 모자를 지금 말하자면 무슨 이제 고물 파시는 분들 모자 같은 거 하나 쓰시고 잠바 입고. 소탈하시죠? 소탈 정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 회장님이 이렇게 생각되네. 그 아마 60대일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그 무슨 프렌트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걸 올라가서 성큼성그래서 우리도 이제 카메라맨하고 같이 그 위에 올라가셔서 뭘 하시는 분 아니구나. 근데 손짓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없이 올라가시는데 카메라맨이 탁 쓰더니 이 바람이 불어서 안 된다 이게. 위험하다.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서야 느껴보는데 아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렇죠. 근데 한 20년 이상 차이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성큼성큼 올라가시는데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더라고. 야, 이거. 근데 카메라맨이 더하지. 카메라맨은 나보다 그렇지. 더 용감하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네. 다리가 후들거리죠. 그때 나도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못 올라. 근데 그 용기와 그 정신이 여기를 이렇게 모두 중공업으로 그렇죠. 이렇게 읽어놓으셨구나 이런 것이 진짜 대단하시네. 가끔 이렇게 자다가도 깰 정도로 턱턱 와요 쇼크가. 아니 그때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저 지금 말씀하시다 기억이 확 난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잘하셔가지고. 아니 비슷하게 자는 건 아니고. 이게 임자가 갔다 왔다 그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왜 그래.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이북말하고 맞아요. 이제 그 본인 성격적인 이것이 합류가 돼서 나오는 말투가 참 재밌어요.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왜 울산에 오셨는지는 제가 또 아주 여러 가지를 여쭤봐야 되니까. 그 정정 회장님 이 손금 일자 만들려고 그었다라는 소문 한번 들어봤고, 또 하나는 뭐 벼룩인가 이인가가 있어서 상 위에 이렇게 뭐 그릇 두고 잤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였나요? 그 빈대 얘기는 진짜고.
아, 빈대 때문에 뭐 상 두고 위에서 주무셨다는 얘기? 그렇지. 그건 그건 진짜고. 이거 손 그거 손일자는 그냥 거짓말이겠지. 아니야 했대요. 아니야. 그건 아닌가요? 그런 장난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난 또 놀라운 거 하나. 돌아가시고 나서 구두가 공개가 됐어요. 정주영 회장님. 근데 구두가 이렇게 낡아가지고 이렇게 한 몇십 년 신은 신발 같은데 그것도 구두야. 그건 맞아요. 원래 내가 본 그러셨어요? 구두. 그렇게 소탈하셨어요? 소탈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 것은 그냥 옆에 있고 신을 뿐이지 그것이 뭐 구두다 뭐 내 발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으시면 신으시고 옆에 뭐가 있으면 장갑 끼시는 거고 손실이 오면 뭐 갖다 주문에 넣는 거고 아주 그 자연반사적인 게 굉장하세요. 회장님 그 연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고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건데 그때 이렇게 말투 어떻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투가 나는 목소리가 굵으신데 한 번만 목소리가 좀- 좀 얇으세요. 근데 근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임자. 나한테 무슨 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끝머리 이렇게 올리시고 이러시는데 나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네. 끈 어미를 올리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재밌고요. 또 들으면은 그 안에 그 어미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에 숨겨져 있는 그랬걸라요? 요거와 뭘 바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콧소리도 나오셔요. 약간 그게 뭘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기분 나빴을 때, 기분 좋으실 때 그 말투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셨구나. 참 아주 솔직하시고. 저도 최불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성대모사 제일 먼저 한 게 저였거든요. 좋은 친구들이란 프로에서 제가 네. 막걸리가 맛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지금 많이들 지금 내 얘기지 그건. 아이고 뭐 얘기가 딱 임자가 그 먼저 해 이런 거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최불암 선생님이 왜 여기 오셨느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울산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그 얘기하죠. 예. 난 여기 오늘 그 광양에서 촬영을 하고 네. 옷 갈아입고 이제 그리고 이 여기로 온 거예요, 네. 울산을. 근데 차가 들어오는데 차다 깼어. 이거 어디야? 그랬더니 울산 다 왔어요. 바깥에 내다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울산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강이 흐르고 그 네. 태화강이야. 태화강이 있죠. 옛날엔 그렇게 그 반듯하게 이렇게 정린돼서 흐르지가 않았다고. 예. 그때 정주영 회장 만나러 왔을 때만 해도 안 그랬을 것 같았어. 그때 이미지가 이제 어이가 이게 그럼 태화강이야? 뭐 이렇게 물었고.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주상복합 아파트 높은 것도 그렇지. 막 그러니까 있었고, 그것도 예. 빌딩이 다 높아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할 빌딩이 있고 좀 어이구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빌딩 때문에 빌딩이 높아지면은 그 그늘도 길어지는 거지, 그림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성장된 울산의 그림자는 무엇일까? 네. 이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바로 이제 내가 온 이유는 네. 거기 있다고. 이 울산 경찰 청장으로 오신 네. 김광호 씨가 여기 한번 와라. 내가 거기 왜 갑니까? 했더니 내가 진급했거든 이번에. 영원히 반장이시잖아요. 아니 그냥 반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또 경찰의 사기와 이걸 위해서 나보고 치안감을 다뤄라. 어이구 남의 일생도 못 따는 그 큰 별을 두 개를 답니까? 수사반장님을. 네, 근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너무 사기가 없다. 네. 당신 해서 앞장서라. 예. 그러니까 요즘 이 밥상 나가면 네. 경찰서만 있으면 스톱. 그 들어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치안에 무슨 문제 없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나중에 깨닫고 이게 치안감님이 우리 여기 들어오신 날 경례 딱 그거 이래요. 몇 년 만에 진급이세요? 이게 수사반장 하시고 나서. 아이고, 그죠. 수사반장이 몇 년에 끝나는지도 1980 몇 년에 끝났어요. 그렇죠. 87 근데도 년에 아직도 끝났어요. 우리 가슴에 그렇게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큰 오래 해서. 어우 저는 이계인 형님은 아직도 나쁜 사람 같아요. 너무 친한데도 하도 거기도 많이 잡아놓으셨죠 이계인 선생님. 그 많이 잡았지. 그죠. 주로 잡힐 짓을 그래 했고. 저 근데 이제 아까는 얘기 안 끝났어. 네. 그 양반이 예. 울산경찰청장이 예. 또 이렇게 그 여기 현대의 중공업 사장을 만나 뵙고 네. 또 자동차 사장을 만나 뵙고 이 긴 그림자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네. 이 미래를 걱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미래를 조용조용하게 네. 연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울산의 최고의 세 분들의 MOU가 성립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재단, 우리 초록우산 재단을 필두로 해서 네. 여기에 어린이의 정서, 또 불행한 그림자 안에 무엇이 있는가 네. 이것을 캐러 왔습니다. 초록우산의 큰 이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큰 역할은 아니고 그저 네.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예. 경찰청에 울산지방경찰청에 또 이렇게 예, 역할도 함께 하시게 돼서 너무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 말이야.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것도 사실은 현대의 울산의 이 상징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애국가 화면 나오면은 반드시 울산이 나온다고. 자동차 막 서 있고 자동차 서 있지. 큰 배 있는데 큰 뭐 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서 있지. 멋있어요. 그게 우리 일생의 지배적으로 본 영상이란 말이에요. 네. 애국가도 우리 같이 서서 이렇게 동해물과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보화 울산의 시대 상징이지. 정보화 시대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울산이 대한민국의 역할한 거는 어마어마하죠. 아이 울산이 있었기 때문에 IT고 뭐고 다 발전 따라서 올라간 거지. 맞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중공업 시대의 우리 배가 이 전 세계의 네. 바다 위에 40몇 프로가 떠 있대요. 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나라 잘 사는 거를 모르는 거야. 엄청나죠. 엄청나. 네, 자동차가 어디 이제 다른 나라 가면 10대에 한 2대가 우리나라 차량이니까. 네. 눈물이 막 핑핑 돌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그게 울산 시대에 막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대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내가 뒤따라와서 또 남석 씨한테 이렇게 이 얘기 듣고 이러는 게 맞습니다. 이 영광도 다 울산 시대를 여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심지어는 어린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둘째가. 근데 나 최불암 아저씨 좋아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저씨가 좋다고 하더니 그 한국인의 밥상 얘기를 해요. 그게 편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왜 자식들이 그 뭘 보고선 나 그게 같은 그런 것 노인네에서 같아요. 하지? 요즘 다 보면 왜 맛집 홍보잖아요. 사실은 식당 유명 식당 가서 막 이러는 건데 한국인의 밥상은 달라요. 차분하면서 이웃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좋은 얘기를 들려줘가지고 또 흥분했네. 몇 년 하셨어요? 지금 10년 하셨나요? 10년? 어디? 한국인의 밥상이 몇 년 됐죠? 12년째 들어가고 있지. 예. 무슨 프로만 하면 이렇게 길어져. 난 내가 무슨 길게 하자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없는데 그 운이 그렇게 온 모양이야. 운이. 저 수사반장을 18년 8개월을 했다고. 그러니까 19년을 19년 가까이 하고 전원일기는 전원일기는 22년을 했거든. 그러니까 뭘 이렇게 했다 하면은 길게 거기에 그냥 사람이 무색무취하니까 그냥 뭐 묻혀가는 거야 세월에. 무슨 무치하다는 말씀. 근데 아닌 게 인간성이 그렇다는 얘기지. 굉장히 길게 가세요. 그래 말이 왜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몰라. 내 일생에 몇 개가 그렇게 그걸로 다 끝난 거야. 다른 역할도 좀 해보고 싶고. 아니 그 한국인의 밥상 나가시면 몇 끼 드시죠 거기서? 거기서 2끼 이상은 먹지. 그죠? 그럼 거의 11년을 지금 하셨잖아요. 먹었다는 얘기. 어마어마하시네요. 근데 그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차 타고 오는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뭐 긴 데는 8시간 그럼요. 왕복이. 세계를 뭐 몇 바퀴 돌았다고 그러든가 18바퀴 돌았다고 그러든가 내가 행적이 체력이 대단하세요, 선생님. 체력이 아니야. 그것도 또 무색무취하게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짐짝처럼 옮겨지는 거지 뭐. 굉장히 저는 오늘 선생님 만나고 나서
만약에 집에 가다가 하나가 딱 걸려 있다면 무색무취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겸손의 배우는- 말씀이시겠지만 우리 용 기자는 대체적으로 자기는 없고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의 생명이나 형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 백지 위에 나는 하얀 백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과연 최불암 선생님은 무색무취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 성격을 가지고 나오고 부모로부터 받은 DNA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어느 선생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한 것까지 다 고백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의 인생도 배우고 네. 남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이래 배우는 일이. 근데 요즘은 뭐 배움이 핸드폰 저기다 두고 왔지만 핸드폰만 열어보면 거기 다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학교 밖 아이들이 한 40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 문제에 신경도 써주고 남희석 씨도 네. 그 새로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뭐 어떤 작품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게 너무 결례일 정도로서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고 젊은 시대 때는 또 영화도 많이 하셨어요. 또 뭐 흑백 영화부터 이렇게 했고 선생님 인생을 통틀어서 이 작품, 이 캐릭터가 참 그래도 많이 가슴에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얘기에 따라서는 그 작가가 임종을 하는데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것이 신받다 얘기거든. 인상 캐는 사람 네, 그 네, 욕심 때문에 산삼 그러면서, 캐러 다니는 신만이 얘기. 그 집안도 다 버리고 자기도 결국 네. 희생당하고 마는데 이 물질에 대한 말하자면 욕심 이런 것들이 네. 내 삶을 굉장히 해롭게 한다고. 바라지 말아야 된다고. 바라지 말고 내 임무에 충실했을 때 보상으로 주면은 이게 좋은 걸 주셨네. 네. 또 부족한 사람한테 또 던져주고 또 이러는 것이 좋은 일이지. 그걸 가지고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싸우고 뭐 분함을 견디고 이러면 안 되지. 앞으로 또 하시고 싶은 일이 아이고 어떤 게 있으세요? 연기 외에는 안 돼. 능력도 부족하고 나 또 이거 무슨 국회의원 해봤지 않소. 그것도 정주영 씨가 비례대표로. 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있었거든요. 저기 물어봐. 아니 이게 저한테도 자꾸 사람들이 정치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근데 왜 그치 그만두셨어요? 뭐 여기 오겠지. 근데 확실한 자기 주관이 이것이다 할 때는 한번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섣불리 호기심 가지고 대들었다는 큰일 나는 게 정치야. 정치인이 낫던가요? 아니면 배우가 나으시던가요? 이걸 진분이라고 해 그걸? 미끼로 던져봤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뭐셨어요? 잠깐 정치하셨을 때? 불편한 거는 공부할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지. 그 자기 전공을 교육이면 교육이다 했을 때 그냥 그 집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네. 그걸 못하고서는 저녁에 불려다니더라고. 패거리 정치. 그래가지고 뭐 저녁서 안 가면 또 안 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시간 다 4년 금방 가더라고. 그렇죠. 4년이 한 네 밤 자고 깬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이제 어른으로서 어느 정당에서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 하시면 뜻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고문 역할이 되겠어. 그건 아니고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냥 충실하게 연기해서 네. 연기하는 것도 큰 정치가라고. 그럼요. 울산에서 이렇게 와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또 2년이 돼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고 또 초록우산 또 이 역할도 하시고 울산을 더 좀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이만큼 사는 나라의 기반을 울산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울산 시민들에게 참 감사하고 거기에 염려나 시각적으로도 다 보면서 성장되시고 늙고 또 애들은 성장되고 이러는 건데 그 기반을 그 조성을 잘하도록 바라만 봐주신 걸로 네. 이 울산은 근데 아까 2위 됐다고 그러죠? 네. 전에는 이제 뭐 가장 잘 사는 도시하면 울산이었는데 서울에 이어서 이제 2위가 됐다. 근데 2등이 좋은 거예요. 2등이.
3등으로 가도 불행하지 않고 1등을 하면 더 기분 좋고. 그러니까 2등 정도면 최고라고. 예.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 야, 2등 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그렇죠. 중간쯤 해라. 그냥 한 4, 5등 좋고 예. 그냥 조금 뭐라면 중간쯤 쉬운 명에서 그땐 쉬운 명이지. 예. 쉬운 명에 25쯤 하면 또 좋은 거다. 미국의 어떤 렌트카 회사에서 광고 헤드라인이 그거였었어요. 우리는 2위입니다. 그래서 1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이 그거 현명한 얘기지. 근데 그 다음 주에 1위 업체에서 우리가 왜 1위이겠습니까? 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아유 얘기 재밌네 이거. 재밌죠. 혹시 뭐 개인적인 민원인데 그 한국인의 밥상은 제가 볼 때는 한 2, 30년은 더 하실 것 같고 에이구 그러지 못해. 요즘 아주 힘들더라고. 나이 세월 따라서 나중에 가는데. 그만두실 때 남희석이한테 물려주고 쓰면 좋겠다고 얘기 한번 좋아. 해주시죠. 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러갈 때 글로 가도록 내가 안내만 할게. 이 새가 참 좋아하는 프로군. 아니죠. 자기 명분을 세우고 싶다. 아니 저는 선생님 따라서 하나 하고 싶은 프로가 있었어요. 한국인의 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다음날 해장국 먹고 하는 거. 아주 좋은 얘기.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 그 선생님 끝으로 하나만 좀 예. 평소에 이렇게 평생 사시면서 좌우명이 뭐였는지 예.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그 저기 이 한문으로 얘기해서 모르지만 나는 너무 즐거워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이 중용 정신인지 몰라. 슬퍼도 너무 슬퍼치 말자. 네. 자 담담한 마음으로 가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말하자면 담담이라는 그 어휘를 그분이 찾아내신 거예요. 담담하다. 담담하게 가자. 그것이 중용 정신이기도 하고 마음을 큰 마음을 갖는 하나의 계단식으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남희석 씨는 담담하잖아. 큰 남북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 담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총 들고 뛰어들어가겠어? 진짜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하게 묵묵히 한 길을 걸으신 최불암 스님.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를 2등으로 만들어 놓는 게 책임일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등도 좋지만 2등이 참 좋은 거예요. 2등.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계속 남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불암 스님 나오셔서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